여러분, 지금 매일 드시는 그 영양제가 사실은 여러분의 간을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강을 지키려고 매일 챙겨 드시는 그것이 오히려 신장을 손상시키고 혈관을 굳게 만들고 있다면요? 정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좋다는 영양제를 먹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건강을 해치고 계십니다. 저는 10년간 노년기 영양제 안전성을 연구해온 박사 김도연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제가 가장 놀란 사실은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먹다가 오히려 몸이 더 나빠지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좋은 영양제가 독이 될 수 있을까 싶었죠. 영양제는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연구를 하면 할수록 명확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젊을 때와 달리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 몸에서 간과 신장은 독소를 걸러내고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급격히 약해지는 겁니다. 마치 오래된 정수기 필터처럼 거르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젊을 때 먹던 용량 그대로, 아니 오히려 건강이 걱정되니까 더 많이 드시고 계세요.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같은 영양제라도 60대 이후에는 몸속에 쌓이는 속도가 빨라지고 배출되는 속도는 느려집니다. 그래서 결국 독성 물질처럼 작용하게 되는 거죠. 마치 작은 컵에 물을 계속 부으면 넘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컵의 크기는 작아졌는데 부어대는 양은 그대로니까 넘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복용하시지만 사실은 60대 이후에 절대 조심해야 할 영양제 5가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짚어드릴 겁니다. 각각의 영양제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왜 위험한지, 실제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 모두 말씀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여러분이 어떤 영양제를 멈춰야 하는지, 어떤 것을 용량 조절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지막 부분에 나올 안전하게 복용하는 4단계 방법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정말 아깝습니다. 이 방법만 알고 계시면 어떤 영양제든 안전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혹시 요즘 피곤하다고 영양제를 하나씩 늘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다 사서 드시고 계신가요? 텔레비전 광고에서 본 제품들을 하나씩 장바구니에 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여러분의 건강을 조용히 망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제가 작년에 만난 72세 되시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식사 후에 영양제를 거의 10가지 넘게 드셨습니다. 비타민도 여러 종류, 칼슘도 2가지, 오메가도 챙기시고요. 홍국도 드시고 비오틴도 드시고 정말 빠짐없이 챙기셨죠. 주변에서 좋다고 하면 다 사서 드셨다고 하세요. 약국에 가시면 새로 나온 제품 있으면 또 사오시고 지인이 추천하면 또 사오시고 그렇게 하나둘씩 늘어난 거죠. 처음에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드니까 음식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영양제로 보충한다고요.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스스로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자식 걱정 안 시키려고 본인이 더 노력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하게 오더니 구토를 하시고 쓰러지셨습니다. 가족분들이 급하게 모시고 오셨는데 상태가 심각했어요. 의식은 있으셨지만 계속 토하시고 손발에 경련도 있으셨습니다. 급하게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몸속 칼슘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고 신장 기능도 심각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정상 수치의 거의 2배 가까이 나왔으니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고용량 비타민 D와 칼슘제를 함께 장기간 복용하신 게 문제였습니다.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너무 강하게 촉진하면서 혈액 속에 칼슘이 과도하게 쌓인 거죠. 이렇게 칼슘이 많아지면 신장에 무리가 가고 혈관도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도 드시고 비타민 D도 드신 건데 오히려 독이 된 겁니다. 이분은 다행히 영양제를 모두 중단하고 집중 관리를 받으신 후 회복하셨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몇 주 동안 고생하셨고 입원도 하셨어요. 그 이후로는 어떤 영양제도 함부로 드시지 않으셨어요.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걸 몸소 경험하신 거죠.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지킬 수도 있고 반대로 건강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영양제 복용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핵심적인 안전 복용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4단계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로 어떤 영양제들이 60대 이후에 위험한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약상자 안에도 분명히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고용량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죠. 햇빛을 쬐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드시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이라는 게 문제예요.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과 달리 지용성은 몸속 지방에 축적됩니다. 과하게 먹으면 소변으로 배출되는 게 아니라 몸속에 계속 쌓이는 거죠. 수용성 비타민은 과하게 먹어도 소변으로 나가지만 지용성은 다릅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 보고를 보면 고용량으로 장기간 복용할 경우 고칼슘혈증 위험이 3배나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고칼슘혈증이 생기면 혈액 속 칼슘이 과도해지면서 신장에 돌이 생기거나 혈관이 굳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역설적인 상황도 생깁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먹었는데 오히려 뼈가 약해지는 겁니다. 제가 만난 69세 김영호 님도 비타민 D를 하루에 5,000 IU씩 매일 드시다가 신장결석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허리 통증이 심하셨는데 참고 지내시다가 나중에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오셨어요. 소변 볼 때도 불편하고 혈뇨까지 나오셨대요. 알고 보니 신장에 돌이 생긴 거였습니다. 비타민 D와 칼슘이 과도하게 결합하면서 신장에 쌓인 겁니다. 김영호님은 비타민 D가 뼈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을수록 좋을 거라 생각하셨대요. 텔레비전에서 비타민 D 부족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많이 드신 거죠. 60대 이후라면 하루 800에서 1000 IU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칼슘제와 함께 드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이 둘을 함께 고용량으로 드시면 위험이 더 커집니다. 만약 메스꺼움이나 구토, 근육통, 심한 피로감, 갈증이 심하게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멈추고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칼슘이 과도하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비타민 D를 하루에 얼마만큼 드시고 계신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대용량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드시죠. 적당량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혈관도 깨끗해지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되고 염증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고용량으로 드시면 혈액이 너무 묽어져서 출혈이 멈추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 심장학회 보고에 따르면 하루 1000mg 이상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2.5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74세 이정자님은 오메가3를 하루 2000mg씩 드시면서 혈전 방지약까지 함께 복용하셨어요. 혈관 건강을 정말 신경 쓰셨던 거죠. 중풍이나 심근경색 같은 게 무서워서 열심히 관리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코피가 나는데 1시간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휴지로 막아도 계속 나오고 얼음찜질을 해도 소용이 없었대요. 급하게 응급실에 가셨는데 혈액이 너무 묽어진 상태였던 겁니다. 혈액 응고 시간이 정상의 2배 이상 걸렸어요. 오메가3는 하루 1000mg 이하로 제한하시고 특히 수술을 앞두신 분들은 반드시 일주일 전에 중단하셔야 합니다. 혈액이 묽어진 상태에서 수술하면 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정말 위험합니다. 치과 치료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발치나 임플란트 하실 때 오메가3 드시고 있으면 출혈이 계속될 수 있어요. 혹시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거나 코피가 잦은데도 계속 드시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용량을 줄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홍국입니다. 붉은 누룩쌀이라고도 하죠.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고 해서 인기가 많은데요. 사실 이 안에는 약물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세요. 그냥 천연 건강식품이라고만 알고 계시죠. 쌀에서 만든 천연 제품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일부 홍국 제품에서 약품 수준의 로바스타틴이 검출됐다고 해요. 로바스타틴은 콜레스테롤 약에 들어가는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66세 조민수님은 홍국을 건강식품이라 생각하고 매일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온몸에 근육통이 생기고 힘이 없어지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어지셨대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팔도 무거워서 들어 올리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홍국의 성분이 간에 부담을 준 거죠. 조민수님은 콜레스테롤 약을 따로 드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홍국이 문제일 거라곤 생각도 못 하셨어요. 만약 콜레스테롤 관리가 목적이시라면 홍국을 단순히 건강식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드셔야 해요. 특히 이미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약효가 겹쳐서 부작용이 심해집니다. 근육통이나 피로감이 느껴지거나 소변색이 진하게 변하거나 황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혹시 홍국을 그냥 일반 영양제처럼 아무 생각 없이 드시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고용량 비타민 E입니다. 항산화 작용이 있다고 해서 노화 방지를 위해 많이 드시는데요. 이것도 지용성이라 몸에 쌓입니다. 더 큰 문제는 비타민 K를 억제한다는 겁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억제되면 출혈이 잘 멈추지 않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하루 400 IU 이상 장기 복용한 그룹에서 오히려 사망률이 증가했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있어요. 70세 박명자님은 비타민 E를 몇 년 동안 고용량으로 드시다가 잇몸에서 피가 계속 나고 팔다리에 멍이 쉽게 드는 증상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어디 부딪힌 것도 아닌데 파란 멍이 생기고 한번 생긴 멍은 한 달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대요. 손톱 밑에도 피가 고이고 양치질할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났습니다. 결핍이 없으시다면 하루 400 IU 이하로만 드시면 됩니다. 특히 항응고제나 혈전 방지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해요. 혹시 혈전약 드시면서 비타민 E도 함께 복용하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고농도 비오틴입니다. 탈모나 손톱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죠.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걱정되어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적당량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고농도로 복용하면 혈액 검사 결과를 왜곡시킵니다. 미국 식품의 약국에서 경고를 발표했는데요. 비오틴 복용으로 심장질환 검사나 갑상선 검사가 잘못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정상인데 이상이 있는 것처럼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문제가 있는데 정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 위험한 거죠. 68세 최선희님은 비오틴을 하루 1000마이크로그램씩 드시고 계셨는데 갑상선 검사를 받았더니 이상한 결과가 나왔어요.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비정상으로 나온 겁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재검사를 해보니 정상이었습니다. 비오틴 때문에 검사 결과가 왜곡된 거죠. 최선희님은 처음 검사 결과를 보고 정말 놀라셨대요. 갑상선약을 먹어야 하나 고민도 많이 하셨고 걱정에 잠도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만약 검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비오틴 복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특히 갑상선이나 심장 검사를 받으실 때는 반드시 비오틴을 드시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세요. 혹시 검사 앞두고도 계속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이 5가지 영양제가 바로 60대 이후 가장 흔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입니다. 물론 이것들이 전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적절한 용량으로 필요한 사람이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과하게 드시거나 필요 없는데 드시면 독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영양제를 복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하게 영양제를 복용하는 첫 번째 단계는 복용 전 검사입니다. 여러분의 혈액 속에 비타민 D나 비타민 B12, 엽산, 철분 같은 영양소가 실제로 부족한지 먼저 확인하셔야 해요. 부족하지도 않은데 보충하면 그게 바로 독이 됩니다. 검사 없이 영양제부터 시작하는 건 목적지도 모른 채 운전하는 것과 같아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달리는 거죠. 반드시 검사 결과를 보고 정말 필요한 것만 선택하세요. 요즘은 병원에서 간단한 혈액 검사로 영양 상태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검사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비용도 크지 않아요. 검사 결과를 보면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보충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비타민 D만 부족하면 비타민 D만 드시면 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혹시 검사 한 번 없이 영양제부터 드시기 시작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검사부터 받으세요. 두 번째 단계는 한 번에 하나씩 시작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다는 것을 여러 가지 한꺼번에 드시는데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어떤 게 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5가지를 한꺼번에 시작했는데 발진이 생겼다면 어떤 게 원인인지 알 수 없잖아요. 어떤 걸 끊어야 할지 모르니까 다 끊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새로운 영양제를 시작하실 때는 최소 2주 간격을 두고 하나씩 추가하세요. 그래야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2주 정도면 몸이 적응하는지 부작용이 생기는지 알 수 있거든요. 배탈이 나는지, 두통이 생기는지, 피부에 이상이 생기는지 다 관찰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몸이 적응하는 기간이고 그 다음 일주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혹시 새로운 제품 여러 개를 한꺼번에 시작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다음부터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세 번째 단계는 가장 낮은 용량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간과 신장의 대사 속도가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문제 없던 용량이 60대 이후에는 과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젊은 시절 용량의 절반 정도가 적당합니다. 처음에는 저용량으로 시작해서 몸 반응을 보고 천천히 늘리세요. 급하게 늘리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조금씩 늘려가면서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드시는 용량 혹시 젊을 때 기준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그리고 2주 정도 지켜보세요. 아무 문제 없으면 그 용량을 유지하시고 만약 부족한 것 같으면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건강은 오래 지켜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정기 검사로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영양제를 드시기 시작하면 최소 3개월마다 한 번씩은 간 수치, 신장 수치, 전해질 상태를 확인하셔야 해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사하면 영양제가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혹시 부작용은 없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간 수치나 신장 수치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나빠지기 때문에 검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증상이 생기고 나서 알면 이미 늦을 수 있어요. 간이나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마지막 혈액 검사는 언제 받으셨나요? 1년이 넘었다면 지금 당장 예약하세요. 건강검진 받으실 때 영양제 복용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관련 검사를 추가로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검사 결과를 챙겨서 비교해 보시면 추이를 알 수 있어요. 이 네 가지 단계만 지켜주시면 대부분의 부작용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죠? 검사하고 하나씩 시작하고 낮은 용량부터 시작하고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좋다고 무조건 먹는 영양제가 나이 들수록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이죠. 잘못된 상식으로 영양제를 과다 복용하면 신장 결석, 간 손상, 혈관 석회화, 출혈 같은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한번 생기면 치료하기도 어렵고 평생 관리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고 간이 나빠지면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올바른 복용 원칙만 지켜주시면 같은 영양제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제대로 알고 드시느냐, 모르고 드시느냐의 차이예요. 똑같은 영양제인데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드시고 있는 영양제 뚜껑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성분표를 천천히 다시 읽어보세요. 용량은 적당한지 정말 필요한 건지 확인해 보세요. 제품 이름만 보지 마시고 뒷면의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거기에 모든 정보가 다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이 얼마인지, 지금 드시는 게 몇 %인지 다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시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만 적당히 먹는 게 최고예요. 그게 진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약 상자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래된 것, 잘 모르는 것,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버리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몸에 좋은 줄 알았던 건강음료가 사실은 노년기 혈당을 망치는 숨은 당분의 함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음료라고 해서 안심하고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부터 현명하게 선택하실 준비 되셨나요?